자, 이제 오늘은 미강 고1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거고, 목차는 다음과 같이 난이도가 어땠고,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문항들이 나왔고, 어떤 특색을 가졌는지, 그리고 앞으로 그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평이한 편이었다라는 건데, 우리가 난이도 되게 쉬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. 그럼 우리는 이게 왜 쉬웠는지, 왜 쉽게 느껴졌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거든.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는 이 보기가 구성되는 게 굉장히 전형적이었다라는 거야.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치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서, 그러니까 두 개의 대비되는 개념이 나왔을 때 그걸 섞어가지고 오답으로 낸다던가, 아니면 이제 문법 문제에서 문장 맨 앞에 부정어가 나오니까 그걸 도치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도치를 안 하는 문장이 나온다던가,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딱 되게 중요하다고 말할 법한 그런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평이하게 느껴졌다라는 거고, 두 번째로는 이제 속담 문제가 삭제됐다라는 거야. 우리가 작년에는 미강고 1학년에서 계속 이 주제문을 물을 때 이거랑 가장 유사한 속담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었거든. 근데 이제 그 출제진이 이제 바뀌면서 그에 해당하는 속담 문제가 없어졌다. 요 문제 되게 까다롭고, 이거 풀려면 막 속담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외워두곤 있었어야 되는데 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없어져서 좀 더 평이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서술형. 뭐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간접 의문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, 그거를 이제 단어를 구성하는 방식이 좀 되게 쓰기 쉽게 나와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시험 자체가 쉽게 느껴졌다라는 거고,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뭐 구체적인 문항들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, 미강고에는 어떤 문항들이 있는지. 첫 번째로는 이게 방금 말했던 그 일치 불일치 문제, 뭐 잘 안 보여도 대략적으로 답이 4번이었거든. 근데 왜 그러냐면 뭐 자동차 엔진과 같은 이 규칙적인 소리는 되게 잘 노이즈 캔슬링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딱 두 개 대비되는 개념이 있었는데, 그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보기를 냈고,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도 여기 동형 모의고사를 만들면서 1회차 9번 문제였는데 딱 그 이분법적인 개념을 활용해서 보기를 만들어 놨거든. 근데 그 보기가 정확히 그냥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나왔고, 심지어는 이 보기의 순서도 일치하네. 됐지? 그래서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고, 두 번째로는 이제 방금 이 문장 맨 앞에 부정어가 나옴으로써 문장을 도치해서 써야만 하는 거야. 돼? 근데 이게 도치가 안 됐으니까 틀렸었던 거고, 그래서 딱 중요한 부분에서 시험이 나왔었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요거 동형 모의고사 2회차 13번에서 문장 맨 앞에 부정어가 나왔는데 도치를 안 해서 썼네? 그러니까 틀렸네? 라고 하는 보기를 그대로 냈었다라는 거.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풀 때 뭐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주면 된다는 거야. 미강고 객관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. 자, 그리고 뭐 서술형 나왔었던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접 의문문을 쓸 때 의문사 쓰고 주어동사, 의문사 쓰고 주어동사. 근데 거기서 많이들 헷갈려하는 게 how 다음에 형용사랑 부사를 바로 냅다 붙여 써야 된다라는 건데, 거기서 애들이 이거를 틀린 경우가 많거든. 근데 미강고에서 이거를 서술형 보기를 줄 때 그냥 how hard하고 how smart를 그냥 붙여서 줬어. 그래서 애들이 이걸 고민하지 않아도 됐었던 굉장히 좀 비교적 평이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야. 뭐 또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를 활용하라는 것도 뭐 누구나 딱 예상하고 있었던 포인트에서 서술형이 나왔었다라는 거야. 그래서 우리 이거 되게 대비 많이 했었고, 자, 그래서 시험은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돼.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인 해석과 독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거든. 그러니까 내가 미강고 시험은 항상 얘기하는 게 좀 되게 기회의 시험지야. 그러니까 지금 네가 뭐 점수가 뭐 30점이든 40점이든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보기에 있는 그 짤막짤막한 문장들만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잖아. 그러면 시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너도 충분히 떡상할 수 있다고. 막 70점, 80점, 막 20, 30점 올리는 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니라고. 됐지?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오른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, 네. 그래서 기본적인 해석과 독해를 갖추자라는 거고, 두 번째로는 이제 논리 구조 같은 것들. 그러니까 보기에서 쓰이는 그 논리 구조 있지. 예를 들면 뭐 인과라던가, 아니면 아까 나왔었던 이분법적인 개념. 딱 두 개가 대비되는 걸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그런 패턴들을 좀 익혀놓고 보기에서 네가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. 됐지?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중요한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, 이게 무슨 소리냐면, 그러니까 뭐 미강고에서 시험을 낼 때 막 그렇게 지엽적이고 막 되게
엄청 독특한 문항이 나오진 않거든. 그러니까 뭐 아까 봤었던 문장 맨 앞에 뭐 부정어가 나오면 뭐 도치가 된다, 이런 큼직큼직한 개념 또는 이분법을 활용한 이런 보기들,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다면 이 기본적인 해석과 독해를 갖춘 다음에 너도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순서가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야. 그치?